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웃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룩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전자우편, 이메일을 송수신하거나 관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가 아웃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 아웃룩을 이용하게 되면 이메일뿐만 아니라 일정이라든지 작업 관리라든지 연락처 관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아웃룩에서 할 수 있어요. 실행시키는 방법은 시작의 모든 프로그램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웃룩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클릭해주면 아웃룩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럼 이제 아웃룩 그림 좀 화면 좀 보자고요.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요 1번 있죠. 요 부분을 보고 우리가 제목 표시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곳에는 지금처럼 프로그램의 이름도 써져 있지만 내가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현재 선택된 그런 폴더가 표시가 돼요. 지금 어떤 것 작업하고 있대요? 받은 편지함 작업하고 있대요. 여기 보니까 이곳을 보고 우리가 탐색창이라고 하거든요. 이 탐색창에서 받은 편지함을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받은 편지함 작업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목 표시줄에 나타납니다. 자, 이곳을 보고 우리가 3번, 이곳을 보고 우리가 탐색창이라고 부르는데 이 탐색창에서는 메일이 됐든 일정이 됐든 연락처가 됐든 작업이 됐든 이런 메모가 됐든 이런 여러 가지 폴더들이 나타나는 곳이 우리 탐색창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떤 특정 폴더를 내가 선택하게 되면 그쪽으로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폴더 단위로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2번 하고 보니까 여기 파일이다, 편집이다, 보기, 이동, 도구, 동작, 도움말하고 이렇게 메뉴가 있죠. 이것을 보고 우리가 메뉴 표시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여기서 특정 메뉴를 내가 선택하게 되면 그 아래쪽으로 이제 메뉴가 쭉 펼쳐지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 4번 이 영역을 보고 우리가 아웃룩 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쪽 3번 탐색 창에서 내가 선택했던 폴더들 있죠. 그 폴더에 이제 목록에 표시되는 부분이 아웃룩 창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5번하고 이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고 우리가 일기창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여기서는 이제 요 4번에서 내가 얘를 선택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것.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일기창이다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웃룩 창에는 크게 보게 되면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여기 1, 2, 3, 4, 5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 그냥 보시고 지나가시면 돼요. 이게 이제 아웃룩을 이제 실행시킨 화면이고요. 여기서 이제 메일 폴더라는 거 있죠. 얘를 이제 활성화시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폴더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받은 편지함도 있고요. 보낸 편지함, 그 다음에 보낼 편지함, 그 다음에 임시 보관함, 정크 메일, 지운 편지함, 검색 폴더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이메일을 보냈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신한 메일은 기본적으로 이제 받은 편지함에 여기 저장되고요. 보낸 편지함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낸 메시지 있죠. 그 사본이 저장이 되는 곳이 이제 보낸 편지함이요. 자, 받은 편지함에서 내가 만약에 뭐 지우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메일을 삭제를 했습니다. 메일을 삭제하게 되면 이제 지운 편지함 이곳에 이제 보관이 되는 거고 이 지운 편지함에 들어있는 편지들은 원래 위치가 됐든 다른 위치가 됐든 그런 곳으로 내가 복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운 편지함에 들어있는 편지를 내가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삭제한 이메일은 절대로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색 폴더요. 검색 폴더에서는 이제 읽지 않은 메일, 그리고 첨부 파일이 있는 메일, 그리고 특정 사람한테 보낸 메일, 이렇게 특정 검색 조건에 이제 만족하는 이메일만 보여주는 그런 가상의 폴더를 보고 우리가 검색 폴더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검색 폴더는 여러분들이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크 메일 폴더요. 정크 메일이다 그러면 정크 메일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스팸 메일이에요. 스팸 메일. 또 다른 말로 벌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해서 정크 메일이다, 스팸 메일이다, 벌크 메일이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스팸 메일이라는 건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원하지도 않는 요청하지도 않는 그런 광고성 메일 있죠. 그런 것들을 무단으로 보내는 걸 보고 우리가 스팸 메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정크메일 폴더라는 곳에는 말 그대로 스팸 메일로 온 거 있죠. 그런 걸러지는 전자우편이 저장되는 그런 폴더를 보고 정크메일 폴더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정크메일 필터요. 이게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 이제 우리가 조건을 걸어서 내가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된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시간 그리고 내용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검사를 해서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기능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주소가 됐든 특정 도메인에서 보낸 메일을 무조건 스팸 메일로 처리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정크 메일 필터 목록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스팸 메일로 분류할 대상 그리고 제외시킬 대상 이런 것도 우리가 따로따로 지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크 메일 폴더에
에서 이제 내가 삭제를 해요. 메일을 삭제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전부 다 지운 편집하면 전부 다 보관이 되고요. 정크 메일 폴더 비우기라는 거를 내가 실행하게 되면 보관하고 있던 그 메일은 영구히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폴더 비우기를 하게 되면은 복원이 아예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메일 폴더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검색 폴더,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했던 정크 메일 필터,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정 관리에서 이제 약속이 있고 모임이 있고 행사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약속이다 그러면 말 그대로 약속이에요. 각종 회의나 학원 시간 아니면 식사 약속 시간 이런 개인 일정을 보고 약속이라고 하고요. 모임이다 그러면 약속의 일종이에요. 약속의 일종으로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한 사람 이상을 만나는 그런 활동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모임에 초대할 사람, 위치, 시간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모임을 요청을 내가 해서 보내게 되면 참석 여부나 아니면 다른 시간 제한 이런 응답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모임 날짜와 시간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약속이 됩니다. 이걸 이제 실행하는 방법은 이제 탐색창에서 일정을 클릭해서 동작에 새 모임 요청 요거를 선택하면 이제 실행이 돼요. 그 다음에 행사다 그러면 얘는 24시간 이상 행해지는 그런 활동을 보고 우리가 행사라고 하고요. 행사는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시간 표시줄의 상단에 따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자, 일정 관리를 이제 실행하는 방법은 탐색창에서 우리가 일정을 클릭하면 되고요. 얘는 약속이 됐든 모임이 됐든 행사가 됐든 이런 거를 미리 알려줘요. 알려주는데 그때 이제 소리로 알려주든 메시지로 알려주든 이런 거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나의 일정은 다른 사람한테 메일로도 전송시킬 수 있고요. 되풀이되는 일정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마다, 매주, 매월 이런 방법을 지정해서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부서에 있는 사람들과 일정을 같이 특정 그룹에 일정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그룹 일정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일정을 이제 우리가 볼 때 일 단위로 보거나 주 단위로 보거나 월 단위로 그렇게 구분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일정 관리다라고 그냥 가볍게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작업 관리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처리하거나 이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 있죠. 그런 작업이나 이제 일정 주기로 반복되는 그런 작업들을 관리할 때 이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얘를 실행시키는 방법은 이제 탐색에서 작업을 클릭하면 되고요. 작업 창에는 이제 예정된 약속 있죠. 약속이나 이제 일정 정보 같은 게 통합된 보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돼요. 그리고 작업을 이제 시작한 날짜, 그리고 기한 상태, 그리고 우선순위, 그리고 완료율, 그리고 미리 알림 이런 것도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은 이제 한 번 또는 반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한테 작업을 요청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제 그거를 요청을 수락하거나 거절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된 작업은 완료가 되잖아요. 완료가 되면 이제 작업 제목이 됐든 기한이 됐든 그런 곳에 가운데 이제 줄이 그어져서 표시가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마케팅 회의라고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날짜도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가운데 밑줄이 그어져서 표시가 돼 있죠. 이런 게 이제 완료된 작업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작업 관리도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보시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락처 관리라는 건 말 그대로 연락처 관리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름이 됐든 이메일 주소가 됐든 회사, 부서, 직함, 전화번호 이런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을 보고 우리가 연락처 관리라고 하고요. 얘를 실행시키는 방법은 이제 탐색창에서 연락처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동호회 사람들이 됐든 직원들이 됐든 그런 연락처를 모아서 우리가 메일 그룹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룹을 생성해 놓으면 그룹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임을 요청도 할 수 있고요. 작업 요청 같은 것도 한꺼번에 전부 다 발송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신된 메일이 있는데 그거를 연락처 폴더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메일을 보냈던 사람들의 이름이 됐든 전자 이메일 주소가 됐든 이런 게 바로 연락처 폴더에 바로바로 추가가 됩니다. 이미 연락처 폴더에 이제 등록된 사람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이 됐든 전자 메일 주소가 됐든 그런 거를 내가 새 연락처라는 걸로 추가를 하게 되면 기존 연락처를 새 연락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대화 상자가 실행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연락처 보기의 형식, 연락처라는 걸 이제 볼 때 보기 형식에는 명함으로 볼 거냐, 주소 카드로 볼 거냐, 전화번호 목록 등으로 볼 거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락처에서 회사 로고가 됐든 디자인이 됐든 배경이 됐든 사진이 됐든 이런 걸 추가시켜서 내가 전자 명함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든 전자 명함은 다른 사람한테 이제 메일 같은 거 보내잖아요. 그때 전자 명함을 추가시켜서 전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에 이렇게 등록시켜 놓은 거는 우리가 엑셀이 됐든 엑세스가 됐든 이런 파일로 내보내기를 하거나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연락처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입니다.